안녕하세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간문화연구단의 김종범 연구원입니다. 헝가리 루드빅 뮤지엄, 뮤처르노크, 아트리움 이렇게 세 가지 건축물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왜 부다페스트에 다녀왔냐면요. 2025년에 드디어 한국의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2008년부터 도시건축박물관 지어지는 과정에 여러 번 관련된 연구를 진행했었고 2019년에는 도시건축박물관 건립 및 전시 프로그램 구체화라는 연구를 저희가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받아서 연구를 진행했고요. 이 연구의 일환으로 저희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국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여기가 회세크 광장, 한국에는 영웅광장이라고 알려진 광장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뮤처르노크라고 미술관 같은 역할을 하는 건물이 있어요. 사실 입장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앞에만 가시고 자주 많이 안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건물은 20세기 초반에 신고전주의적 양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과거에 있었던 건축 양식들을 새롭게 그 20세기 초반에 건축 기술과 헝가리 사람들의 취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만든 건축물이고 그런 양식에 걸맞게 내부에 이렇게 박물관, 미술관 모형이 있더라고요. 좌우 대칭을 정확히 지킨 고전적인 건축물인데 사실 저희가 여기 간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보이는 요 책 때문에 갔어요. 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세컨드 내셔널 살롱 오브 아키텍처 커버 에이지 2019년 4월부터 8월까지 이 뮤처르노크에서 진행했었던 전시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헝가리의 건축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정리한 전시입니다. 이 책과 관련된 전시와 박물관에서 그 콘텐츠를 어떻게 구현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갔거든요. 여기 정말 놀라운 부분이 있는데 책에 보면 1750년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헝가리 건축가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이 건축 역사를 전공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할들이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지어지면 이런 일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이 자료를 구하기 위해 갔고요. 이 미술관의 핵심은 사실 1층보다 지하거든요. 뮤처르노크 박스라는 부분이 지하에 가면 있습니다. 영상을 전시하는 영상관이에요. 별도의 영상관을 만들었거든요.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유물이 없지만 어떻게 박물관이 지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영상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박물관에서 대중들과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게 아주 좋은 사례가 됐어요. 사실 그래서 뭐 사진은 전시 내용보다 저희는 장비들 무슨 장비 썼는지, 음향 장비는 뭘 썼는지,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보고 다녔는데 유명한 일러스트 작가인데 세르주 블로크라고 한국에도 굉장히 많이 알려진 작가거든요. 이 사람이 만든 바이블이라는 책의 그 사파집을 다시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 지하 영상관에서 상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거기에 달라붙어 있는 수많은 건축 양식들이 만들어졌다 결국 허물어지는 과정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영상 전시로서 건축을 이제 얘기해주는 전시죠. 저희가 루드빅 뮤지엄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는 한국으로 치면 국립현대미술관 정도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면 부다페스트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부다페스트에 관한 내용을 조금 찾아왔어요. 1987년에 부다페스트에 여기 이제 부다성이죠. 이쪽 부분이 다뉴브강의 서편입니다. 다뉴브강의 서편이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어요. 그러고 2002년도에 지금 이렇게 보라색 부분이 부다페스트의 동쪽으로 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확장 등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쭉 가시면은 국립 오페라 하우스도 있고 유태인 지구도 있고 이 거리는 굉장히 유명하고요. 이 끝에가 지금 아까 설명드렸던 뮤처르노크가 있고 여기가 시티파크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계유산이 2번에 걸쳐서 등재가 됐고요. 루드빅 뮤지엄은 현대 미술, 현대 건축, 그리고
베니스 비엔날레에 참여하는 헝가리 예술팀, 건축팀에 대해서 총괄적인 관리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국립현대미술관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역할을 같이 겸하고 있는 기관이고요. 이곳에서의 전시는 좀 과격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 요즘 박물관에서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동시대성이라는 것에 대한 거거든요. 예전에 박물관 생각하면 유물이 있고 약간 따분한 교육적인 뭔가 계몽을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박물관들의 추세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가까운 역사들 그것을 어떻게 소통하고 해석하고 공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현대 박물관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류드빅 뮤지엄도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 방문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 포인트 때문에 가게 됐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이시는 이 작업인데요. 이 작업이 알버트 아담이란 작가의 작업이에요. 뭔가 건축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 같죠. 이 전시가 이제 영어로 하면 워크플레이스 작품명이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문카프로바라고. 사실 이 작품은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 이것이 건축 전시의 일부로서 어떤 가치가 갖는가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사실 저희 연구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비슷하게 보이는 뭔가 건축적인 작업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만드는 구성품들은 굉장히 다양한 목재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재료를 선택하고 어떤 나무를 내가 취득할 수 있는가, 건물을 짓는데 어떻게 쓸 수 있는가라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건축을 이루는 가장 작은 요소 중 하나거든요. 재료라는 부분. 그리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연구를 초기에 진행하면서 그래서 한국에 지어지는 도시건축박물관은 어떻게 지어져야 되지? 도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건축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진들과 관련 분야의 이제 학계, 관련 전문가분들, 큐레이터분들과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저는 연구소에서 꽤 긴 시간 한국 건축의 아카이브를 정리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루드빅 뮤지엄 3층에 가면은 아카이브 센터가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어마어마한 책들과 자료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만 보고 있어도 굉장히 뭔가 감동을 받는, 사실 이 무슨 책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이 책이 쌓여있는 것만 봐도 막 가슴이 콩닥콩닥한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서 쭉 이렇게 보고 또 제가 좋아하는 요나 프리드만이라는 작가의 전시가 한 번 있었거든요. 루드빅 뮤지엄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가졌었던 도시에 대한 이야기, 건축에 대한 이야기들의 전시를 한 번 했었어요. 그래서 이 전시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수집했었던 모든 자료들이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쭉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뭔가 이 루드빅 뮤지엄의 아카이브들을 뭐 연구원 털이 하듯이 뭔가 다 아카이브실을 털었으면은 정말 긴 시간 동안 여기 앉아 책만 보고 사진 찍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출장의 초점은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을 전시로 만드는가에 초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길게 보지는 못하고 사진으로 팍팍팍 찍어서 어떻게 전시를 하고 아카이브 수집했다라는 것만 보고 한국 헝가리 수교 30주년 기념 특별전을 개막하는 개막식이 있었거든요. 그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주 헝가리 한국문화원이 최근에 이사를 해서 조금 더 헝가리 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새로 지어지는 한국문화원도 있고 여기 자료는 이제 전시 개막전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 여기에 전시에 참여했던 기관은 헝가리 문화원도, 주 헝가리 한국 문화원도 있고, 총괄 큐레이터 맡았던 배영민 교수님도 계시고,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 그리고 건축 관련된 아카이브를 지속적으로 수집해왔던 목천 김정식 문화재단이 같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한국의 많은 건축가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은 승효상 건축가님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와서 얘기를 해주시는 장면이고, 헝가리 현대건축센터와 함께하는 도시건축 답사, 그리고 이 전시와 연계된 연계 세미나가 진행이 됐어요. 이 헝가리 현대건축센터는 정부 기구는 아니고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이 모여있는 단체이고요. 사실 헝가리 하면 아까 제가 세계유산 지도도 보여드렸지만은 역사적인 도시라고 다들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죠.
관광지도 그렇게 돼 있고, 근데 그 사이에 있는 일반 현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눈길을 주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약간 비슷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날 헝가리 현대건축 조사도 같은 맥락이었어요. 아까 보여드린 세계유산 지도에 해당하는 그 다뉴브강 서편의 부다성 주변 지역에 있는 일반 건축물이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고 어떤 맥락으로 역사적인 것들을 수용했는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여기에 대한 칭찬과 비판이 공존하는 그런 답사였거든요. 저는 이제 요 거리를 쭉 가면서 이 건물이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아트리움이라고 불리는 지금 극장으로 쓰고 있는 건물이거든요. 근데 왠지 이 건물에 대한 뭔가 사연이 있을까 싶었는데 아니야 다를까 이 건물에 대한 제가 답사를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답사를 마치고 제가 이 건물에 대해서 왜 곰곰이 먼저 이 건물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건축 공부할 때 르꼬르비제라 이제 너무 유명한 세계적인 건축가인데 이 사람의 작품집 주택 관련된 작품집 옛날에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이 건물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벨기에에 있는 메종 귀에뜨라고 불리는 르꼬르비제의 건축 작품 중 하나인데 사실 닮은 부분도 있고 닮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 건물은 르꼬르비제의 건물은 1926년 건물이거든요. 근데 이 아트리움이란 건물은 1936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헝가리의 건축가 라요스라는 건축가가 지은 건물이고 구성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영감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꼬르비제도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거기 같은 영감을 받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기능적이지만은 뭔가 비율과 이런 미적인 감각들을 살려서 지었던 건물인 것 같고, 이 건물이 지었을 초기 사진이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근데 주변의 건물들은 굉장히 다 낮았어요. 헝가리 현대건축센터에서 말하기로는 이 지역에서 지어진 최초의 고층 건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건물이 이제 거의 90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 건물인데, 혹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긴 시간 머무실 시간이 있으시면 여기 아트리움 건물에 들어가셔서 내부의 극장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헝가리에서 꼭 가야 될 때를 추천드리면 공동묘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헝가리 동편 기차역 부근에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가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되게 한적한 넓은 공원 묘지인데 이곳에 가면은 헝가리 건축가들이 대한 무덤들이 조금 있습니다. 헝가리에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있는데 그 자신들의 특수성을 지키면서 어떻게 발전하는 세계적인 건축 기술들을 수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했었던 많은 흔적들이 이 무덤에 가면은 그 사람들 건축물은 없겠죠, 당연히. 묘비명만 있는데 공부를 약간씩 하시면서 가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투어가 될 것 같아요. 그 한국에 굉장히 유명하신 건축가분 한 분께서도 당연히 공동묘지에 가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도 공동묘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하고 굉장히 또 스스로 좀 뿌듯함을 느꼈거든요. 당연히 공동묘지에 가야지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루드빅 뮤지엄에 가는 길에 가다 보면은 이렇게 생긴 호텔이 하나 있어요. 되게 큰 호텔인데 지금은 리모델링을 해서 호텔을 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것도 없어질 뻔했었던 브루탈리즘 건축물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1960년대, 70년대 한국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콘크리트라는 재료가 건축과 도시 풍경을 많이 바꿔놨잖아요. 근데 왠지 천덕꾸러기처럼 약간 천대받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건물들이 가졌었던 그 당시 건축 산업, 여기에 참 종사했었던 뭐라고 해야 될까, 시공회사에 있던 사람들도 있었고, 이 재료가 전 세계적으로 건축을 바꿔놨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사실 이 브루탈리즘 건축물들에 많이 남아있거든요. 특히 동유럽 여행하시는 분들은 브루탈리즘 건축물 더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점 더 유럽 동부로 갈수록 점점 더 과격한 형태의 콘크리트 건축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까지 헝가리 건축 투어를 같이 도와드린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김종범 연구원이었습니다.